그 다음 정말 중대한 사고일 경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인사고라고 해도 서로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제 대인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내리면 대부분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요. 합의를 본 사고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람을 치었다 해도 서로 합의를 보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니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안되네요. 자, 12대 중과실은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잠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제가 저도 정보를 조사해 봤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서로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한 거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그게 12대 중과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니까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무면허,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등이 이제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사고 확률이 적어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과실,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사고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무조건 처벌은 아니고 이런 식이죠. 예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턴 허용 구간이나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때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 했을 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죠. 자, 그럼 그 12대 중과실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면요. 일단 사람이 다쳤다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적 조치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란 정말 크게 다친 사건을 얘기하죠.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경우 가해자와 직접 이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민사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상해라는 것은 이제 식물인간이나 머리를 다쳐서 장애가 남거나 마비가 왔거나 절단되었거나 하는 이런 정말 큰 사고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경미한 사고는 서로 보험 처리해서 하면 쉽게 이제 끝나는 걸 민사 합의라고 하죠. 중상해 사고처럼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민사 합의가 진행돼요. 형사 합의는 이제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형사 합의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정도의 큰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형사 합의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재물 등은 이제 대물보상팀에서 보상을 해요. 차는 대물보상팀이 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이제 대인보상팀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합의하는 걸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를 남길 정도의 중상해에 속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이때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걸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던 말던 무조건 병원부터 입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들 많죠. 뭐 나는 2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주위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바보, 3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건데 호구네. 주위에서 막 이런 말들 하거든요.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게 사실 많이 좀 궁금한데요. 대신 아프지도 않은데 무조건 입원하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먼저 사고가 나면 작은 사고는 굳이 병원을 안 가도 되겠죠. 이제 조금 큰 사고라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짧으면 2, 3일, 길면 2, 3주 뒤에 보험회사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자고 하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지금 뭐 일도 하셔야 되는데 얼른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때 경미한 사고라면 네, 빨리 합의를 보고 빨리 일터로 복귀하는 게 낫고요. 그때 내가 좀 몸이 많이 다친 상태다. 지금 원래 좀 어깨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사고 이후로 더욱더 아프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될 때까지 좀 치료받는 게 좋죠. 이때 이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향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경미한 사고라면 합의금 받고 얼른 일상생활 하는 게 맞죠. 민감한 허리나 목이나 뭐 이런 부위가 다쳤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합의를 보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세요. 합의를 늦게 하면 합의금이 적어진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합의가 늦어지면 빨리 종결을 하려고 이제 계속 전화하면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합의는 이제 2년 안에만 하면 되고요. 치료를 충분히 받고 그만 받아도 되겠다 할 때, 그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늦게 합의한다고 특별히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피해자 병원비나 보상은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거의 80에서 90%는 단순한 합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살짝 목이나 뭐 허리가 아프다 하면 보통 2주, 3주 나와요. 2주, 3주 나오고 이제 보험사와 합의해서 80만원에서 뭐 150만원 사이에서 보통 합의금을 받고 끝나죠. 합의금 계산할 때는 위자료는 이제 진단명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휴업손해, 일을 못했을 때 받는 손해를 휴업손해라 하죠. 휴업손해, 그리고 상실수익액, 뭐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이 들어있습니다. 합의금에는. 개호비란 게 저도 진짜 좀 쉬운 말 쓰면 안 되나요? 저도 이거 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개호비. 이게 간병비를 얘기합니다. 욕도 아니고, 그죠? 환자가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이 되니까요. 이 사실 개호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 진짜, 그러니까, 네,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 그럴 때, 네, 이 개호비를 준다고 합니다. 네, 자, 아프다면 입원을 해도 되고, 통원 치료를 해도 되거든요. 경미한 사고고 다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럴 때는 조속히 합의하고 얼른 일상에 복귀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와요. 대신에 정말 심각하다 하면 입원을 하고 최대한 완치될 때까지는 합의를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하는 순간에 그 앞으로 있게 될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나 뭐 직장인이라면 빨리 일터로 복귀해야 되는데 생계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은 현실적으로는 네,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네, 뭐 보통 2, 3주 지나면 네,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는 분들은 형편상 합의를 이제 빨리 하는데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네, 적어지진 않아요. 치료가 먼저고 그 다음이 합의죠. 경미한 사고지만 네, 운이 없으면 정말 한 달 뒤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피해는 전치 2주면 타박상이나 이제 멍 정도가 2주인데요. 자, 그런 가벼운 피해는 이제 시간이나 비용, 마음고생, 스트레스 등을 이제 고려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